저는 50세 직장인입니다. 오춘기를 겪었어요. 갑자기 인생이 막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, 내가 정말 즐겼던 게 뭘까? 무조건 한 6개월 쉬어보자. 아무도 모르게, 집사람도 모르게. 도서관 생활이 시작됐죠. 정말 빡독했어요. 저는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제가 마지막에 느낀 게, 인간관계와 대화도 공부하면 이게 고칠 수 있구나. 야, 내가 지금까지 참 나만 생각하는 인간이었구나. 저는 23년간 대한민국에서 IT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50세 직장인입니다. 한 2, 3년 전에 여러분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오춘기를 겪었어요. 갑자기 인생이 막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시절이 왔어요. 그래서 저는 한 6개월간 저를 감금시켰어요. 어디다가? 도서관에다가. 그래서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 반까지 거기서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. 아무도 모르게, 집사람도 모르게.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를 지금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 알다시피 한 3년 전만 해도 저희 그룹의 총수들의 3세 대물림 작업이 한창이었잖아요. 그래서 여기저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이름이 바뀌어 있고, 그리고 그 중에서 옆 동료가 사라지고,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. 되게 추웠어요. 그리고 분위기도 안 좋았어요. 어느 날 옆에 굉장히 유능한 과장이 퇴직 면담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, 그러면 분위기 안 좋잖아요.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들이.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. 제가 그런 분위기에 있으면서 이 고민은 이 시기를 넘기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무조건 한 6개월 쉬어보자. 쉬는 시간을 가지니까 내가 정말 즐겼던 게 뭘까? 나의 소질은 뭘까에 생각을 좀 했어요. 생각해 본 게, 한 번 직장 생활하다가 연차를 냈는데 내가 연차 낸 줄 모르고 출근한 적이 있어요. 내가 연차구나. 바로 퇴근하고 뭐 할까 생각하다가 도서관에 갔어요. 그냥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하고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그냥 책 읽었어요. 근데 그때 시간이 되게 잘 가더라고요. 그때까지는 제가 말하신 성인들이 1년에 10권 읽는다고 하잖아요. 저도 10권 못 읽었어요. 그래서 한 권을 쫙 읽고 내가 그래도 독서에 재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고 나서 도서관에 가자. 6개월 남은 거 열을 썼으니까 한 5개월 20일 남았죠. 도서관에 가자 해서 도서관 생활이 시작됐죠. 그 6개월 동안 내내 정말 빡독했어요. 저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한 달간은 어떻게 했냐면 재미있는 거 위주로 읽었어요. 재미있는 거 위주로 막 닥치는 대로 읽다가 한 달 지나니까 좀 내가 읽는 책이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고요. 한 권은 내 고민 있잖아요. 내 삶은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한 인문학을 읽게 되고, 또 한 권은 인문학만 읽으면 되게 붕 뜨게 돼요. 그래서 남이 구체적인 삶을 이렇게 쫓아가 보는 소설 책을 한 권 읽고, 그리고 또 한 권은 내가 게을러지잖아요. 하다 보면 혼자 생활이니까 자기계발서를 꼭 읽고, 이게 3개는 필수로 읽었어요. 그래서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제가 마지막에 느낀 게 개독이란 걸 알게 됐어요. 개독. 나중에 지금 와서 제가 그 용어를 알았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. 이 개독인지 뭔지. 한 4, 50권을 한 주제를 갖고 읽었어요. 그때 인간관계와 대화라는 주제를 갖고 되게 탐구를 했어요. 그래서 내가 느꼈어요. 인간관계와 대화도 공부하면 이게 고칠 수 있구나. 야, 내가 지금까지 참 나만 생각하는 인간이었구나. 남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겁니다. 이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. 아시는 건데 실천이 안 돼요. 잘 안 되더라고. 저도 이 당뇨병 같은 거라 조심할 때는 되고 그냥 막 생활할 때는 이게 안 돼요. 잘. 근데 의식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그거를 이렇게 제 책상에 딱 붙이고 다녀요. 첫 번째는 항상
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10초를 기다리자라는 버튼. STS 이렇게 스탑하고 think하고 say 하자라는 생각하면서,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그 화를 면한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. 고객사 임원하고 미팅 있었는데, 제가 그때는 한 2장쯤 됐겠죠, 그죠? 그 대리 직원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, 그 대리가 굉장히 핵심 자료를 들고 오기로 했는데, 미팅 시간이 10시인데 10시 5분 전까지 안 나타나요. 전화도 안 되고.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? 보통 같으면 열 엄청 받죠, 그죠? 열 받고 그냥 시간 돼서 그냥 혼자 갔어요. 그래서 나름 잘 방어를 했어요. 그리고 나왔어요. 한 30분 늦게 도착했더라고. 그래서 그 전 같았으면 막 쏟아냈겠죠. 그냥 야, 너 나를 뭘로 보냐? 이런 얘기를 시작해서, 그죠? 딱 10까지 세면서 7까지 딱 세니까 얘기를 하더라고. 죄송합니다. 제가 나오려고 했는데 팀장님께서 그 자료 드리는 거를 그 상무님이 찾으셔서 지금 당장 갖고 오라고 그래서, 팀장님은 그 미팅 나갔다 그래서 제가 대신 했습니다. 근데 상무님도 사장님한테 보고하려고 하니까 연락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. 그 유능한 친구인데 제가 만약 폭포수처럼 막 쏟아냈다면 그 사람을 잃었겠죠. 그 사람을 잃었겠죠. 그죠?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재정립을 했어요. 인생에 또 달리기에 제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? 일의 의미, 나에게 있어서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? 하다가 저는 이렇게 책을 막 보다가 일본의 유명한 구두닦이에 대해서 봤어요. 그 사람 이름 하세가와라는 사람인데, 그 사람이 5,000엔을 가지고 그 다이소 가서 구두 솔라고 구두 닦기 도구를 사서 시작했어요. 그 구두 닦기를.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이 12살 때 시작했는데, 막 처음엔 못 닦으니까 막 발로 막 까이고 그랬겠죠. 그 신주쿠역에서.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뭔가 달라야 되겠다 해서 도쿄의 모든 구두 닦기 집을 다 방문합니다. 그래서 장점만 다 흡수해요. 그래서 이 사람은 구두 닦기 책이 있어요. 교본. 일본에서 처음 썼어요, 이 사람이. 그리고 구두 닦기 바 형태로 체인숍을 이 사람이 경영을 해. 이 사람이 나중에 말을 했어요. 저는 구두를 닦으면 이 사람이 마음이 빛나고, 그리고 이 마음이 빛나면 이 사람의 인생도 빛난다. 나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저의 일하는 의미도 뭔가 좀 아름다운 문구를 좀 만들려고 했어요. 그래서 만들었어요. 그게 여기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 회사를 너무 노출하는 것 같아서 되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. 여러분 각자가 아름다운 자신의 일을 하는 의미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6개월 동안의 생활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